처음에는 표정이 자연스러워 보여요. 비대칭이 줄어드니까 진작 맞을 걸 하죠. 그런데 나중에는 안 좋아지는 걸 느끼게 돼요. 두 가지가 안 좋은데요. 하나는 근육의 힘을 영원히 잃는다. 또 하나는 연합 운동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연합 운동은 없어졌는데 얼굴은 더 많이 굳었다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이제 근육 타겟이 조금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안녕하세요. 2대째 안면마비 환자분들을 중점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한의사 민희은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안면마비 치료를 할 때 꼭 피해야 되는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려고 해요. 바로 보톡스 치료입니다. 아무래도 환자분들께서 안면마비에 걸리면 두려운 마음도 크시고 하다 보니까 좀 적극적으로 치료해야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게 되시는 것이 바로 보톡스입니다. 보톡스는 주변 병원에서 너무 쉽게 맞을 수가 있고 가격도 다른 시술에 비하면 엄청 저렴한 편이죠. 또 한 번 시술만으로 최소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효과를 유지할 수가 있고 맞고 나서 한 일주일만 지나도 안면 비대칭이 확연히 개선되다 보니 많이들 찾으시는 치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보톡스 치료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안면마비 후유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안면마비 보톡스 치료의 주의사항과 결국에 안면마비를 완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안면마비 보톡스 치료의 기본 원리는요, 과도하게 긴장되거나 수축한 얼굴을 일시적으로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안면신경마비가 오면요, 처음에는 근육이 움직이진 않지만 회복되는 과정에서 잘못된 근육 수축 패턴, 예를 들어서 이제 연합운동이라든지 경직이라든지 과긴장이 생기기가 쉬워져요. 안면신경 회복 초기에 이런 연합운동이 처음부터 딱 자리를 잡게 되면요, 이 표정이 계속 부자연스러워지고 비대칭이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 이 보톡스 치료는 이러한 잘못된 근육 패턴을 조금 미리 잡아주는 데에 효과가 있는 겁니다. 또 당장 잘못된 움직임은 나오지 않으니까 일시적인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서적인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가 조금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좀 비대칭이 개선되어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 일시적인 효과예요. 처음에 환자분들이 보톡스 맞으면 원장님 연합운동도 좀 줄어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 환자가 좋다라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반복해야 돼요. 반복할 때마다 환자는 다시 불안해집니다. 불안을 잠깐 해소했다가 다시 불안해지고 해소했다가 불안해지면 사실 환자분들은 전체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더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많이 좋은 것 같지가 않아요. 두 번째는 근육 타격이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 두 번째 문제 때문에 대부분의 보톡스를 맞은 안면마비 후유증 환자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안면 근육은요, 층층이 쌓여져 있고요, 하나만 별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막이 여러 층으로 움직여서요, 위에가 움직이고 나면 밑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근육도 기견작용하게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딱 그 근육만 정확히 떼어다가 타겟팅하는 것이 생각보다 아주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는 이 부분의 근육만 줄이려고 했는데 다른 부분에 이제 야객이 조금 새어나게 되거나 내가 원치 않는 움직임까지 막게 되면서 애초에 의도했던 바보다 훨씬 안면의 기능을 사용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때 환자분들이 주요적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연합운동은 없어졌는데 얼굴은 더 많이 굳었다라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식을 저장하기가 더 힘들어 하시고요. 발음을 하기가 더 힘들어 하시고, 눈이 더 안 감기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근육 타겟이 조금 어려워서 생기는 문제들입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억제를 했을 때 나타나는 위험인데요. 우리 미용 시술도 보잖아요. V라인 만들려고 여기다가 보톡스를 하게 되면 제일 많이 일어난 게 뭐예요? 근육의 사이즈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작 근육 할 때 여기를 많이 못 쓰게 되니까 어디가 커지냐면요. 여기 측두가 커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안면이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육 하나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상작용과 기량작용하는 여러 근육들이 함께 움직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근육만 타겟을 해서 그거를 내가 예를 들어 살짝 죽여놨어요. 그러면 내가 거기에 원래는 사용되지 않아야 되는 다른 근육들이 오히려 과도한 힘을 받게 되면서 2차적인 비대칭이 생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신호는 조금 줄였을지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그 전체적인 밸런스가 깨지는 구조로 가는 거예요. 10년에서 20년까지 이렇게 보톡스 맞는 환자분들을 치료해 보잖아요. 그러면 초반에 보톡스를 아예 안 맞았을 때의 얼굴의 그 상태와 보톡스를 여러 번 반복해서 맞는 동안에 나타나는 얼굴의 그 표정의 상태가 상당히 차이가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톡스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근본 치료제로 해당하는 치료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일시적으로 효과를 주면서 완화를 시키기도 하고 하는 분명한 효과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적으로 균형 조절을 할 수 있는 치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또 사용 시기와 용량, 부위 선택에 따라서 너무 천차만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이 있어서 꼭 전문가와 상의 후에 맞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사실 안면마비에 연합운동을 막기 위해서 보톡스가 치료에 의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 완전하게 동의가 되지만 시기에 따라서 제가 이견이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거는 안면마비 회복 초기에 이 잘못된 근육 패턴이 딱 생기는 그 시기에는 정말 그 치료 효과 의의가 맞는데 그거를 사실은 미리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아예 6개월이 지났거나 1년이 지났거나 2년이 지났거나 하는 후기 상태라고 하면 보톡스 효과의 의의는 시기적으로는 완전히 맞는 시기는 아니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안면마비의 핵심 치료 목표는요, 근육을 억지로 잠재우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다시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보톡스 단독 그 치료보다는 신경과 순환을 치료하는 그 근본적인 치료의 비중을 가진 상태에서 고려해보는 것을 좋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한의학적 치료는 침치료로 혈류순환을 높이고 한약으로 신경의 연결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매선이나 도침이나 이런 것들로 안면 근육을 실제로 재조정해주는 것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톡스 치료도 치료지만 결국에는 신경재생과 근육을 회복을 하는 그런 근본 중심 치료, 거기에 무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영상들 제가 좀 많이 찍어놨거든요. 이런 영상들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면마비 치료에 있어 보톡스 치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주의사항을 알고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확 드러나는 건 없어도 전체적인 생애 주기에서는 더 내 얼굴을 근본적으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안면마비 완치학교의 민예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